어제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원인이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러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려면은 사진하고 영상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료들이 없으면은 쌍방 간의 다툼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복등이 부동산입니다. 제가 전세 계약을 진행하다가 상대 측 부동산 때문에 그 계약이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매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요, 특약란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진짜 많더라고요. 어제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원인이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특약상에 상대 측에서는 꼭 그 문구를 넣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그 문구를 넣게 되면은 저희는 계약을 안 한다고 했고, 그래서 계약을 안 하게 됐습니다. 왜 이 문구를 쓰면은 안 되는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여기 하단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앞전 영상에서 어떤 분이 가계약이 법정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어를 수정해 주세요, 이런 댓글을 달았던데요. 판례도 가계약을 인정하고 있고요. 어떤 분이 또 댓글을 이렇게 다는 분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손님 잡아놓으려고 가계약을 진행한다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계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계약 단계 자체를 아예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부동산은 매매, 전세, 월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집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본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전세, 월세 같은 경우에도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매매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들 10억이다 치면 1억이라는 현금이 당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현금을 통장에 꽂아놓고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통 가계약금을 긁고 일주일 내서 2주일 정도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때까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본계약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거의 99% 다 가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셔가지고 부동산이 물건 잡으려고 한다는 둥, 손님 잡으려고 한다는 둥 이상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할 때는 거의 가계약부터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요. 본계약처럼 특약까지 전체 문구를 다 작성을 해서 문자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은 약식으로 하는 편인데요. 어제 계약을 할 때는 정식 계약서처럼 특약까지 일일이 다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매매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요, 특약란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다 왜 이 문구를 쓰면 안 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여러 군데의 집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그 집을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 내 마음에 들지 저 집이 내 마음에 들지 손님 입장에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인 우리 역시도 손님이 이 물건을 선택할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하고 찍었을 때 그냥 전체적인 것만 보지 세부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싱크대가 이렇게 생겼다, 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거실에서 봤을 때 바깥 뷰가 어떻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지, 문짝 하나하나 열어보고 어느 쪽에 기스가 났다, 어느 문짝이 헐겁다, 필름이 벗겨졌다, 남의 집을 그렇게 사진 촬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현 시설물 상태라고 하고 가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내지는 본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잔금 기간 동안에 어떤 문제가 그 집에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 내지 두 달의 기간이 있는데 잔금 기간까지, 매매 계약인 경우에 더 길겠죠. 현 시설물 상태를 그대로 받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집이 불이 날 수도 있고, 그 바닥에 뭘 떨어뜨려 가지고 나무가 푹 파였다든지 뭐 이런 변수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잖아요. 가장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게 현재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이사 나갈 때 이삿짐 센터에서 물건을 떨어뜨려가 바닥이 찍혔다든지, 물건을 옮기다가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이럴 경우 이렇게 특약을 작성해 놓으면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임차인은 바닥을 수선해달라, 아니면 못 들어가겠다. 임대인 측이나 매도자 측은 현 시설물 상태라고 계약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은 이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받아야 된다. 하물며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 입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은 쌍방의 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매도자 측에서는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에 이 집이 이랬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사진,
영상 이런 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임차인과 매수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이러지 않았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러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려면은 역시 마찬가지 사진하고 영상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료들이 없으면은 쌍방 간의 다툼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제가 진행하려 했던 그 계약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현 시설물 상태라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는 그 계약을 못 하겠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다른 집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엑스퍼트이기도 하고 네이버 지식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담이 진짜 많거든요.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보증금을 준다 안 준다, 이게 사실 가장 상담이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이런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예요. 하자 보수를 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 원래부터 이랬다, 지금 현재 이 사례처럼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분들한테 이 영상을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이라는 이 특약은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계약금을 걸 때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이 본계약이 아니잖아요. 이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이 계약으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구비 요건이 4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01년도 3월 23일자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가계약을 진행할 때 이 목적물이 특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어느 아파트다, 어느 빌라다 이러면은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주소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각 계약 당사자 간에 의사가 합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이다 하면 나는 이 물건을 팝니다 하는 의사가 분명해야 되고, 사겠다는 분도 나는 이 물건을 제가 사겠습니다 하는 의사가 분명히 합치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매매 계약도 마찬가지고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금액이 특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가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매매 금액 얼마, 그래서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금 얼마,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그런데 계약금은 얼마, 잔금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날짜가 특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약을 언제 하겠다는 날짜가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요. 중도금은 굳이 날짜가 안 정해져도 괜찮습니다. 잔금 날짜도 특정이 돼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종시 아파트에 대해서 시세 분석 및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